자, 한 지역을 콕 집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준비된 내용이 바로 용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용산 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산 그럼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왜 괜찮을 건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핵심 공약 5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시장은 그 다음번 대선이든 어디든 다음번에 행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5가지 중에 첫째, 재건축 초과수익 환수제, 둘째, 강남 강북 균형 발전, 셋째, 삼성동 한전부지 GBC 개발, 그다음에 강북은 용산 개발, 그다음 넷째, 낙후된 도시의 도시재생 정비사업, 다섯째, 임대주택 24만 가구 주택 보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중에서 둘째부터 셋째, 넷째 여기가 문제입니다. 예,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 지금 계속 비난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되고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엔 되고 있지만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안 되고 있었죠. 지난번 7월에 나왔다가 많은 그런 어떤 반대 의견을 부딪혀서 12월까지 얘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아직 안 됐고요. 예, 도시재생 국정감에서 계속 또 두들겨 맞고 있지만 앞으로 하겠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4만 가구 공급은 24만 가구를 어떻게든 공급하겠다.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짚어보면 재건축에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제 이미 드라이브 강력하게 걸어서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규제를 강하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속도가 더딜 것이다. 그렇다면 공급량은 서울시에서 대단히 부족한다. 예, 그 부분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계속 어떤 분들은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 공급이 대단히 부족하게 앞으로 갈 거라는 거 그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도시 재생 사업 관련돼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 같이 국정에서 타깃이 되고 있어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곳곳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는 게 서울시장의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선 서울시장 우리 박 시장님이 해외 벤치마킹을 여러 차례 다니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오스트리아, 미국, 맨하탄, 프랑스,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주택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도심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대미명분을 해결하고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프랑스 리브고시가 대단히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이미 서울시장의 머릿속에는 확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왔고 그 관계자들하고 이미 많은 토의와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서울, 뉴욕 맨하탄을 보고 용산국제업무단지를 지금 신경 쓰고 있고요. 또 프랑스 리브고시를 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리브고시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맨하탄 그 철도기지랑 이 리브고시 프로젝트 보면은 프랑스 이걸 보고 우리나라도 서울역에서 용산까지는 이렇게 지상공원화를 만들겠다. 그래 놓고 위에는 철도역을 갖다가 지상공원화 만들고 주변에는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확정된 확고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왜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얘기하냐면 서울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산까지 이 축이 있는데요. 서울역 바로 앞에는 어디죠? 대우빌딩이 있습니다. 대우빌딩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그 아모레퍼시픽까지 동편이라 하면은 동쪽은 나름대로 30층에서 40층의 규모의 빌딩들이 나름대로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청파동이죠. 청파동, 서계동, 원효로 3가 이쪽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50층짜리 건물들이 50년 된 노후된 건물들이 1층짜리 건물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낙후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용산 국제업무단지처럼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리브고시 프로젝트처럼 이 단절되어 있는 곳들을 갖다가 서로 연결시키고 여기를 갖다가 공원화시키고 주변을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이게 바로 서울시장의 지금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면서 사실 왜 그러면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것인가? 그건 바로 중요한 2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정부나 서울시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IMF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지금 99년, 98년 그때 이후로 가장 실업률이 높습니다. 20대 청년 취직률이 최하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기업만 쪼르고 대기업한테 많이 뽑으라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판교처럼 뭔가 일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고 일자리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와가지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도심 한복판에. 그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는 삼성동, 강북엔 바로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여기가 국제업무단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곳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같이 상가와 주택 모두 다 시설들을 같이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놓고 도시 재생을 하면서 그 돌파구나 해법은 바로 여기 이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왜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집값 충분히 안정됐다 이런 말을 12월 달에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터뷰하고 12월 달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선거 공약 중에서 용산 여의도 마스터 개발, 용산 여의도에 관련된 마스터 개발을 작년 7월 달에 얘기를 나왔다가 잠시 여론이 들끓고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오자 12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어떤 게 발표됐죠? 용산 다시 개발했다고 12월 달에 발표했습니까? 분명히 서울시와 서울시장은 당시 작년 7월 달에 12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대신 뭘 했습니까? 삼성동 GBC만 착공해서 인가를 허가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강남 강북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강북은 얘기 안 하고 강남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본인의 중요한 대선 서울시장 공약 중에 한 가지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하겠다. 뭐 도시 광역 중심지로 여러 가지 일자리 혁신 건축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별로 이렇게 많은 티가 나지도 않고 일자들이 많은 공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다?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는 삼성에서 잠실동까지, 삼성동에서 잠실동까지 국제규로 업무지구, 복합지구. 강북에서는 어디다?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국제업지구. 강남과 강북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및 도심 공간에 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지인 거죠. 여기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거 뭐 일자리 혁신 것처럼 다 만들어도 강남과 강북의 핵심적인 거 균형 발전하겠다. 어디? 서울역에서 용산, 강남은 삼성동. 이미 여기는 허락을 해준 거죠. 여기는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 지금 강북에 있는 이곳을 이번 상반기든 늦어도 하반기 이내까지 올해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얘기를 할 거죠. 근데 먼저 그 언론 플레이를 한 건 어디죠? 여기가 아니라 바로 삼성동을 먼저 인가를 허가해 줄 겁니다. 여기요 2014년도에 현대그룹에서 땅을 샀고요. 4년 동안 보류돼 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작년 12월 말에 여기를 인가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럼 여기 강북은 안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죠. 이걸 해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주거가 해결이 되고 상업 문화 시설들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쾌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결책은 어마어마한 큰 변화고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랜드 빅 호재인 거죠. 이 점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서 강남에는 이미 뭔가 이거 인가를 해주고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어요. 그렇다면 강북, 바로 서울역에서 용산 개발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되고 또 용산민족공원이 이미 개발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고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바로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서울역부터 용산. 이 부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말로 변화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러 가지 근거 자료인데요.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이렇게 발전 계획이나 기본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청파동이라든지 서계동 일대 어떤 그런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서울역 같은 경우는 지하에 몇 개가 지금 들어오죠? 무려 12개의 노선이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지하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요. 12개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은 어마어마한 컨벤션 복합 환승센터가 마련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처에 이렇게 다 낮은 50년 된 노후된 건물들밖에 없습니다. 반대편은 좀 건물들이 많죠. 보시세요. 이게 서울역, 그다음에 여기 용산역 다 이렇게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벽은 4, 5m의 높은 무슨 교도소 벽 같은 게 지금 이게 어제 제가 찍어온 건데 예, 언젠가 이렇게까지 계속 언제까지 방치해 두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있다. 용산의 청사진은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된 자한테 여러분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비된 자로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 곁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